자, 대일학원 재경관리사 원가관리회계 파트 장기적 의사결정 428페이지부터 자,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1번 3일은 단기 초에 새 기계 10만원을 매입했대요. 자, 그러고 추정 내용 연수가 10년이고요. 처분 가치는 없고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한대요. 자, 그러면 처분 가치가 없다라는 거 이제 잔존 가치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자, 그러면은 최초 투자액의 회계적 이익률이 투자액의 20%였대요. 요거는 위에 10번 계산했던 거 거꾸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이 20%인데 얘는 세후 이익에서 나누기 최초 투자액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투자액이 되는데 문제에서 법인세율이 없어요, 지금. 되셨죠? 그래서 저는 세후가 아니라 세전으로 할 거예요. 되셨죠? 문제 법인세 없으신 법인세율 고려가 안 돼요. 뒤에 가셔도 뭐 MPV 계산하실 때도 그런 문제들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은 회사의 최초 투자액이 얼마냐면 10만원이라 그랬고요. 10만원짜리 기계장치 매입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세전이익이 얼마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이제 10번 할 때 제가 공식 한번 썼었죠?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시면 세전 이익이 된다. 됐죠? 근데 우리 요 공식을 보면 세전 이익이 지금 얼마인지 예상을 하실 수 있죠. 물음표 나누기 10만원을 했더니 20%래요. 그럼 요 자리에 들어오는 건 뭐 정해져 있죠. 2만원이죠. 됐죠? 그랬을 때 비용은 지금 뭐밖에 없냐면 감가상각비밖에 문제 안 나왔거든요. 다른 비용 없이. 그럼 감가상각비가 얼마냐면은 10만원에 잔존가치 없으니까 바로 나눌게요. 자, 내용연수 10으로 나누면요 만원이에요. 그랬을 때 매출액이 쉽게 얼마일까요? 문제에서 투자로부터 매년 현금 유입을 얼마를 기대할 수 있냐, 즉 매출액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지금 되셨죠? 그래서 거꾸로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매출액은 3만원. 답안에 가는 거 1번이겠네요. 됐죠? 자, 아래 갑니다. 기업이 특정 투자안을 시행하려고 할 때 투자로부터 달성되는 최소 이익률, 답을 적어줬죠. 지금 최저 필수 수익률. 됐죠? 아마 시험 문제 출제될 때는 요 가로가 없을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자본 비용을 이제 최저 필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가 최소한으로 달성해야 되는 수익률. 되셨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1번. 다음 13번 갈게요. 13번. 다음 중 순현재가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투자기간 동안 현금 흐름을 내부 수익률로, 아니죠. 그럼 내부 수익률법이죠. 되셨어요? 비할인 모형에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문제로 나오시는 게 순현재가치법,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문제로 나오시죠. 그 중에 계산 문제는 보통 이제 순현재가치법만 보통 나오시는 편이고요. 내부 수익률법은 계산 문제가 잘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 이론 문제를 보실 때 순현재가치법은 현금 흐름을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된다고 보는 거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로서 재투자된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말로 고치면은 이 자리가 자본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안에 가시는 거 1번 틀리셨고요. 다음 2번. 독립적 투자안의 가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은 투자안을 채택한다. 오케이. 순현재 가치는 쉽게 뭐냐면은 회사가 현가를 고려했을 때 이 기계장치 산다 그러면 기계장치 사서 2년 동안에 순수하게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때 그 계산을 한 금액이 마이너스라면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은 플러스가 나온 것 중에서도 만약에 투자안이 여러 개다 그럼 가장 큰 걸 택하셔야 되겠죠. 다음 3번. 순현재가치법에 의하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를 채택할 수 있다. 방금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랑 같은 얘기고. 4번. 상호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는 가치가산의 원칙이 성립된다 라고 적혀있는데 요게 이제 순현재가치법의 특징이에요. 요거 말문제 잘 나옵니다. 되셨죠? 그래서 순현재가치법, 다른 말로 MPV라 그러죠. 얘는 가치가산 원칙이 성립이 돼요. 됐죠? 근데 내부 수익률법, 다른 말로 IRR이라 그러죠. IRR은 가치가산 원칙이 성립되지 않아요.
되셨죠? 그래서 뭐 간단한 얘기를 해보면 투자한이 A가 있고 투자한이 B가 있을 때 NPV 순현재 가치를 따로 계산을 해서 A 거, B 거 되셨죠? 이거 B, 다음에 얘 A 되셨죠? 따로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비교를 했더니 NPVA 투자를 해야 됩니다. NPVB 투자를 해야 됩니다. 라고 회사가 결정을 내렸다라면 이 두 가지 투자안을 합쳐서 NPVA와 NPVB를 더해서 투자안에 대한 결정을 내려도 결국에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라고 나눠서 계산하나 독립적으로 따로 나눠서 계산하나 아니면 합쳐서 계산하나 회사의 의사결정에는 영향이 없다 라는 말이 가치가산의 원칙을 성립한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IRR은 독립적으로 따로 계산했을 때와 합쳐서 계산했을 때 내부 수익률이 달라지실 수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얘는 NPV만 이렇게 성립이 되는구나. 요거 잘 나옵니다. 꼭 챙겨 놓으시고 말문제로 잘 나오시니까 꼭 챙겨 놓으시고. 자, 다음 아래 한번 내려갈게요. 자, 3일은 내용 연수가 3년인 기계장치에 투자를 하고 있다.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은 처음 2년 동안에는 50만원 그리고 3년 차에는 90만원의 운용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 이게 현금 유입인 거죠. 그러면 이제 학원분들은 저랑 현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재물을 먼저 한 게 아니니까 제가 한동안 사채를 잠깐 며칠 해드렸죠. 그래서 쉽게 1년 차에 여기가 1년 다음에 여기가 2년 여기가 3년 3년일 때 1년 차에 50만원 다음에 2년 차에 50만원 다음에 3년 차에 90만원 그러면 회사가 각자 이 금액을 1년 뒤에 50만원이 현재로 얼마일까요? 2년 뒤에 50만원이 현재로 얼마일까요? 3년 뒤에 90만원이 현재로 얼마일까요? 계산을 했을 때 그게 3년 동안 회사가 순수하게 벌어들일 수 있는 돈입니다 가 되시는 거죠. 그랬을 때 10%의 이자율로 할인을 한다 그랬으니까 1년째 현재가치계수는 0.91 다음에 2년째 현재가치계수는 0.83 3년째 현재가치계수는 0.75 되셨죠? 그래서 각자 1년째 곱하기 0.91 2년째 0.83 3년째 0.75 이렇게 곱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드리면서 사채 설명드리면서 학원 학생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금액이 동일하면은 연금형가를 써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그래서 50만원 동일하시죠. 그래서 조금 산식을 약식으로 하면 50만원에 곱하기 가로 열고 1년치 현가 0.91 플러스 2년째 현가 0.83 이렇게 해서 곱하고 여기에 플러스 90만원만 따로 가는 거예요. 90만원 0.75 되셨어요? 계산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오시냐면은 154만 5천원이에요. 되셨죠? 그러고 문제에서는 법인세율이 없어요. 아셨죠? 앞에서 우리 순현금 유입 계산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세후 현금 유입액에 되셨죠? 보통 제가 계산 문제로 이제 요런 이제 섞어서 계산 문제 나오면은 감가상각 비중 법인세 부분 요 계산해서 더하는 거라 그랬죠? 방금 이제 앞에 강의에 설명드릴 때. 그래서 요 두 가지 더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시게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법인세율은 안 나왔거든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 나가시는 금액은 이렇게 계산하셔서 현금 유입액은 운용비용 절감액은 154만 5천원만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안이 1번이시고요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15번 단기초 새로운 투자한 60만원을 이제 고려를 했대요. 자 그래서 60만원에 투자를 했는데 회사는 이 투자안을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말 20만원의 현금 유입을 예측을 하고 있대요. 됐죠? 그러면 결국 매년 동일하게 발생을 하니까 현가는 의미가 없고 연금현가만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사가 매년 벌 거라 생각하는 금액은 20만원인데
여기에 곱하기 연금연가가 3.6이라서 회사가 순수하게 번 돈은 72만 원이다. 근데 원래는 제가 세후라 그랬죠. 근데 이 문제도 세율이 없어요. 되셨어요? 세율이 없어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투자액이 지금 얼마냐면요, 60만 원이라 그랬죠. 그럼 회사가 순수하게 벌 수 있는 돈 얼마? 12만 원. 그게 순현재 가치 NPV. 되셨어요? 그러면 회사가 60만 원 투자해서 72만 원을 번다면 회사는 이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회사는 이 투자안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라는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 답안에 가는 거 1번. 다음 아래 가볼게요. 자, 16번. 같은 유형의 문제. 자, 3년인 내용 연수가 3년인 기계장치에 투자하려고 한다.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은 향후 3년간 매년 600만 원. 그럼 매년 동일하니까 연금연가 쓰시면 되고요. 회사의 최저 필수 수익률이 12%고 투자액의 현재 가치는 800만 원이라고 볼 때 이만큼의 기계장치를 산대요. 기계장치 투자에 대한 순현재 가치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매년 600만 원의 돈을 벌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매년 금액이 동일하니까 연금연가를 곱해주면 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처음에 투자안에 기계장치 투자 금액이 800만 원이니까 회사는 640만 원만큼 돈을 벌 수가 있겠네요. 이 기계장치를 구입하면. 그래, 답안에 가는 게 4번. 지금 문제도 세율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도 계산할 필요가 없고 다음에 세후로 계산도 못하고 그냥 금액이 그냥 단순한 요 금액인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아래 17번을 가시면은 17번에선 법인세 고려가 돼요. 그래서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17번 3일은 단기 초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가 없는 새 기계를 100만원에 구입했다. 자, 이 기계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이 될 거래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할 거,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가 정액법이면은 매년 금액이 어떻다? 일정하죠? 되셨어요?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하고 떠오르셔야 돼요. 연금연가. 되셨죠? 감가상각비 정액법이니까 연금연가예요. 자, 그러면은 뒤에 보면은 매년 50만 원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현금 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 이것도 매년 동일하니까 이것도 어떤 거? 연금연가. 되셨죠? 그래서 저는 따로따로 안 곱하고 계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곱해줄 거예요. 어차피 둘 다 연금연가 쓸 거니까. 자, 그래 12% 할인율로 이제 계산을 하고 법인세율이 40%래요. 세율이 있죠. 자, 그럼 둘 다 하나는 이제 현금 유입액은 세후,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 중에 법인세 부분을 계산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세금 절약되는 부분이 회사가 이제 현금 유입하는 거라고 보는 거니까. 자, 그러고 5년 후에 현재 가치는 0.57. 다음 그러고 이거 의미 없고 매년 동일하니까 연금연가 쓰면 되니까 12%에 대한 할인율로 연금연가는 5년에 3.61이래요. 요거겠네요. 되셨죠? 그러면 세후 현금 유입은 50만원에 곱하기 법인세율이 40%니까 1-40% 해서 30만원일 거고 다음에 감가상각비 중 감비라고 쓸게요. 중 법인세 부분은 100만원에서 나누기 내용연수가 5년 잔존가치 없다 그랬으니까 바로 나눴습니다. 곱하기 40%를 하면 8만원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더하면 38만원이시죠? 38만원만큼 5년 동안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연금연가는 3.61. 그러고 처음에 투자했던 금액은 얼만데요? 100만원짜리 구입하셨죠? 되셨어요? 그래서 위에서 계산을 할 때는 30만원에 3.61 곱해서 마이너스 100만원 바로 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도 법인세가 있으니까 계산을 해야 되고 현금 유입액도 세후로 바꿔야 되고 여기에다가 연금연가 곱해서 투자액을 빼주게 되면은 회사가 순수하게 버는 돈이 되는구나가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38만원에 곱하기 3.61에서 마이너스 100만원을 빼시면은
회사가 5년 동안 순수하게 버는 돈은 37만 1,800원. 다방이 가는 거 4번. 괜찮으시죠? 자, 아래 한번 가볼게요. 자, 18번. 3일은 경영진이 새로운 투자안을 검토 중인데 경영진이 분석한 이 투자안의 NPV는 0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 경영진은 NPV를 0보다 크게 봤대요. 자, 그런데 재무 담당자인 갑의 분석에 의하면 이 투자안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대요. 자, 그러면 재무 담당자는 NPV를 0보다 작게 봤단 얘기예요.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봤으니까. 되셨어요? 그러면 이때 경영진이 어떤 오류를 범했는가? 그럼 이 NPV를 쪼개보면 앞에서 이제 계산했던 거 계속 보면은 순현금 유입액에 곱하기 우리 앞에서 계산할 때 현가를 곱해서 마이너스 투자액 지출액을 빼고 되셨어요? 나오는 게 NPV였죠. 뭐 정확하게 원래 투자액도 이제 현재 가치 투자액인데 어차피 투자는 현재 시점에 하는 문제가 주 문제니까 굳이 현가를 곱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는데 요 현금 유입액에서 만약에 이게 커지거나 되셨어요? 다시 이렇게 쓰면은 보기가 헷갈리실까요? 자, 다시 경영진이 NPV를 0보다 크게 봤으니까 담당자보다 크게 봤으니까 현금 유입액이 커지시게 되면은 나오시는 결과값이 커지겠죠. 되셨어요? 투자액을 빼는 거니까. 반대로 투자액을 줄여서 잡게 되면은 결과값이 커질 수 있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자본 비용을 너무 높게 추정하였다라고 적혀 있으시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현가 계산할 때 이율 계산을 너무 높게 했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그럼 요거를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면 10%대 현금 유입액과 현가 곱한 현금 유입액과 다음에 12%대 현가 곱한 현금 유입액에 대한 금액을 보면은 현금 유입액이 100원이라고 보고 현가는 어차피 1 플러스 할인율로 더해서 이제 나눠주면 되니까 바로 갈게요. 나누기 1 플러스 10% 1.1이겠죠 결국. 그래서 100 나누기 1.1을 하시게 되면은 90.9가 돼요. 순현금 유입액이. 다음에 아래 거 같은 경우는 100 나누기 1 플러스 12%를 하시게 되면은 나오시는 금액이 89.28이 돼요. 되셨어요? 그러면 자본 비용을 너무 높게 10%보다 높게 잡으시면은요 현금 유입액 금액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를 찾아야 돼요? 현금 유입액이 늘어나야 NPV가 커지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자본 비용 할인율을 너무 높게 잡으시게 되면은 NPV가 오히려 감소해요. 되셨어요? 그래서 1번 틀리셨고요. 우린 NPV를 높게 잡은 걸 찾아야 되니까. 2번 투자 종료 시점에 투자안의 처분 가치를 너무 낮게 추정하였다. 요 순현금 유입액 계산할 때 앞에서 5번인가 문제 풀 때 이런 문제 있었죠. 계산할 때 제가 세 가지를 고려하라 그랬잖아요. 원래는 세후 현금 유입액과 다음에 2번 감가상각 비중 법인세 부분과 3번 세후 처분이익 되셨어요? 세후 처분이익 처분을 하고 이제 번 돈 중에 세금을 뗀 부분 되셨죠? 그래서 세 가지를 고려하라 그랬죠. 근데 요게 낮아진다면 이 세 가지가 더해져서 현금 유입액이 되게 되는데 3번이 낮아지면 당연히 현금 유입액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처분 가치를 너무 낮게 추정하였다. 작게 잡았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찾아야 돼요? 현금 유입액이 큰 상태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반대죠 지금. 그래서 2번 NPV는 감소하는 형태고요. 다음 또 갈게요. 자 3번 현금 영업비용을 너무 낮게 추정하였다 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러면은 세후 현금 유입을 계산을 하실 때 결과적으로 이제 앞에서 처음에
2번 문제 풀 때 공식이 뭐였냐면은 매출액에서 현금 영업비용을 뺀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랬을 때 나오는 게 이익이다, 영업이익이다. 여기서 이제 법인세를 뺀다. 그래서 나오는 게 세후이익이다. 뭐 이런 식의 계산을 하셨잖아요. 그럼 매출액이 100이라고 가정을 하고 원래 비용이 80이었는데 이거를 낮게 잡아서 60으로 추정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은 원래 20이 나와야 될 게 40이 나오게 되니까 영업이익이 아이고 지워졌네요. 다시 매출액이 100원이고 비용이 80을 잡아야 될 게 60을 잡게 되면 영업이익이 20이 나와야 될 게 40이 나오는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용을 낮게 잡게 되면요. 비용을 낮게 잡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늘어요. 되셨어요? 그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세후이익도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세후이익이 늘어나면은 결과적으로 세후 현금 유입이 늘어나는 거랑 같은 효과니까 현금 유입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NPV의 증가고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시는 거고 4번 투자 시점에 세액공제액을 현금 흐름에 포함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세액공제를 받으시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금이 절세가 되니까 되셨어요? 그만큼 현금 유입액이 늘어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내야 될 세금이 줄어드니까 감가상각비 고려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려했으면 다시 세금 내는 부분이 절약되니까 현금 유입액이 많아지게 되는데 되셨어요? 이거를 고려하지 않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세액공제 빼지 않고 내야 되니까 납부해야 되는 현금 유출액이 늘어나겠죠. 그럼 NPV가 줄어요. 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한번 적어볼까요? 회사의 법인세가 100원이고 됐죠? 세액공제가 20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고려를 안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납부해야 되는 납부세액은 원래 80을 내면 될 거를 100을 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 80원이 현금 유출이에요. 유입이 아니라. 되셨어요? 그러면 원래 80원만 유출하면 될 거를 100원을 유출했죠. 그럼 회사의 현금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순현금 유입액이 줄어드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세액공제는 세금을 절세하는 효과가 있으시니까 회사에 돈을 벌어준다. 세액공제 받으면 현금 유입액이 늘어나는 거고 세액공제 안 받으면 현금 유입액이 줄어든다. 납부하는 세금이 늘어나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4번도 NPV의 감소입니다. 그래 답안에 가시는 게 3번이에요. 3번. 되셨죠? 자 아래 한번 가볼게요. 자 19번 갑니다. 자 19번 요 문제는 줬어요. 자 다음 중 투자 안에서 얻어지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와 투자에 소요되는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갖게 해주는 할인율을 뭐라고 할까요?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회수기간법이나 회계적 이익률법은 할인율로 계산을 하시는 게 아니죠. 왜냐면 비할인 모형이니까 현재 가치를 계산하시는 그런 이제 계산법이 아니거든요. 그럼 답안에 가시는 건 3번 아니면 2번인데 순현재 가치법 같은 경우는 회사가 순수하게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요? 를 계산을 하시는 거고 문제에서 지금 얘기한 거는 그렇게 순수하게 벌 수 있는 돈에 대한 가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을 같게 해준다 그랬죠? 되셨어요? 즉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을 했을 때 되셨어요? 이 차이가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은 몇 %일까요? 이 계산을 하시는 게 내부 수익률이에요. 두 개가 같아지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게 2번. 다음 아래 계속 가볼게요. 자 다음 20번 갑니다. 자 다음 투자 방법 중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유입액이 현행 사업에 여기 있죠. 수익률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하는 방법. 답안에 가시는 거 내부 수익률법. 요거 앞에 문제 있었어요. 아셨죠? 앞에 문제 아까 몇 번이었죠?
아마 13번에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번에 이제 비슷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때도 답이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챙겨 두셨으면 좋겠고. 자, 다음 아래 이제 나머지 얘기는 조금 끊어서 다시 한번 이제 녹화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